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자기가 알던 것보다 단종이 더 불쌍하고 자기가 알던 것보다 세조 수양대군이 더 폭력적이고 이런 거를 좀 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네. 좀 이렇게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주변에 보면 못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맞아. 자기가 왕인데 글로 가서 내가 옛날에 왕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게 막 구전으로 엄청나게 전승되었을 것이다. 단종 이놈 와가지고 이거 엉망진창으로 보냈을 것이다. 그런 야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민당들이 많았겠죠. 만약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신경 써서 장례를 치러줬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짧은 기간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의 미래를 인지를 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히려 실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종아리의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우리의 삶을 좀 보면 매 순간이 약간 유배를 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회사 생활을 하는 건지 집에서도 내가 이거 뭐 되게 막 욕망 맨날 먹는 것 같고 일도 제대로 안 풀리고 늘 내가 짓눌려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짓눌려져 있으면 이타적이지 않게 됩니다. 더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단종아리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내가 돈이 없어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내 상황은 안 좋지만 남에게 다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좀 투사되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개발서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영화 속에 비친 그 단종의 모습을 이제 그런 어떤 정통성을 보여주는 이유가 결국은 수양대군의 그 개우정난이라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좀 더 다 잘 보여주는 거죠. 네. 개우정난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개우년의 난을 정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김종서 무리들을 처리했다라는 승자의 기록이죠. 그 우리가 뭐 말하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이라고 할 때 그런 건데 사실상 우리 역사에서 보면 수양대군이 세조가 공이 있고 과가 있다. 과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공이 많다. 그리고 세조 리더십이라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양대군, 이게 세조가 조금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고 뭐 나쁜 일도 저질렀지만 좋은 일도 한 거 아니야. 이런 공과 가의 그 마법의 언어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런 어떤 정통성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이 수양대군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모든 쿠데타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수양대군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제 반란을 저지른 것이죠. 이제 그런 면이 그러니까 그 정통성을 잘 보여주면서 우리가 세조에 대해서 뭐 좋은 일도 했겠지라고 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과 가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4.3인데 4.3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이승만의 공도 있어. 뭐 박정희 얘기하고 있는데 박정희의 공도 있어. 맨날 이런 식이잖아요. 이제 그런 프레임이 이제는 굉장히 좀 염증이 나는 그런 거를 의도했고 관객들도 반응했다. 역사 영화가 이렇게 대중들한테 공감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일상에서 자신이 겪는 고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단종처럼 생각한다 생각을 해요. 그 적장자를 유배를 보낼 정도면 이미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거대 권력이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그래서 한 명이가 또 굉장히 풍채가 강하게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근데 우리의 삶이 좀 그러하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그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그러면 너만 힘드냐, 너만 괴롭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 단종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약자가 어떤 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신의 삶하고 좀 연결되지 않았을까. 육사수석. 근데 서울대 이현주 의원 동기니까.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조금 저보다 어릴 겁니다. 동기여서 친구이긴 합니다만 그 친구는 그래요? 일찍 들어왔고 저는 재수했고. 재수해서. 뭐 이런 사이에. 하지만 뭐 경서가 언주야 이렇게 불렀겠죠. 당연하죠. 그럼요. 고맙습니다. 최욱 씨도 저한테 가끔 경서가 그러잖아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네. DJ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단종의 능인 이곳의 댓글은 정말 다 사랑해요 단종. 그리고 세조의 능에는 막 네가 그러고도 왕이냐 뭐 이런 능에도 댓글을 쓸 수 있어요? 예, 이제 댓글을 막아놨다고는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게 이제 너무 문제가 되니까. 오윤혜 씨가 저한테 단종이 세종대왕 조카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친척 관계인 건 아는데 디테일한 건 모르겠어요. 너무나 천진한 모습. 천진한 거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금성대군의 단종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종대왕이 이 문종과 함께 어딘가 이제 밖으로 멀리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럼 단종이 어머니도 없고 보살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금성대군의 집에 맡겼대요. 그러니까 금성대군은 삼촌이면서 아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종이 주연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단종하면 떠오르는 게 항상 어리고 그렇지. 유약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극을 맞이한 그렇죠. 뭐 이 정도로 해결이 되고 네. 상대적으로 세조, 수양대군, 네. 그리고 한명회 아. 이 뭐 시청자 혹은 관객으로부터 이 흡입하기 아주 좋은 캐릭터죠. 맞잖아요.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네. 단 한 번도 그 주인공으로 단종이 출연한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왕사남은 그걸 완전히 뒤엎은 거예요.